한 가정의 남편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새벽 2시쯤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취한 채로 잠들었다가 아침 6시쯤 여보, 물 좀 줘 하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남편 김 씨는 부엌으로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요. 발을 딱 딛는 순간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방바닥을 살펴보니까 시뻘건 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방 문지방 옆에는요, 피 묻은 식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김 씨가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가봤는데요. 그런데 거실 바닥도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내는 칼에 찔려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집에 다른 가족은 없었어요? 부부에게는 12살 난 딸, 9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불이 나게 딸과 아들 방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딸도 아들도 모두 칼에 찔려 사망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혹시 집에 강도가 든 이런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뭐 뒤져보거나 한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실제로 없어지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부인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부인이요? 내부인이라면 지금 이 아내랑 남편밖에 없는 거잖아요. 설마 남편이 범인이라고? 오늘 오전 6시쯤 서울 송파동에서 김 씨의 부인 37살, 딸 12살, 아들 이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김 씨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부인과 자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드나들 수 있으면서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은 남편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 밤 술을 먹고 새벽 2시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하면서 제 양복 겉옷을 받아서 정리해주고 안방에 눕혔고요. 애들은 자요. 조용히 주무세요. 라고 하면서 양말까지 벗겨주고 안방에서 나갔습니다. 이후에 김 씨는 금방 잠에 들었다고 해요. 새벽 6시경에 목이 말라서 이제 깨어보니까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죽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자신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한 거네요. 사망한 사람은 있는데 남편은 범인이 아니다. 외부인의 침입한 흔적도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편이 범인이라기엔 너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용의자로 처음에 왔을 때 경찰이 제일 먼저 지문 찌르려고 이제 손을 봤는데 손이 굉장히 까맣고 더러웠어요. 경찰은 손 보는 거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범행했다면 손에 뭔가는 묻을 테니까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은 남편이 밤에 술을 먹고 넘어지면서 뭐 땅도 짚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러워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만약에 정말로 뭔가 나쁜 일을 했다면, 범인이라면 손을 깨끗이 씻고 경찰서에 와서 지문을 찍었을 텐데, 증거를 없애려고. 근데 손도 안 씻고 그대로 경찰서를 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체 범인이 누구인 거죠? 그때 피해자들을 부검한 법의학자가 깜짝 놀란 사실을 전해왔습니다. 34년 전 사건이지만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게 진짜일까? 부검 결과로 곱씹고 곱씹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평생 법의학을 연구하셨던 선생님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신가 봐요. 쉽지 않은 사건이었나 봐요. 먼저 아내는 가슴팍에 14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중 3번의 자창이 간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12살 난 딸, 9살 난 아들의 시신도 부검을 했습니다. 딸은 칼에 3번 찔렸고요. 또 9살 아들은 젓가락과 같이 길고 아주 가는 그런 흉기로 8번이나 찔린 흔적이 있었고, 칼에 찔린 자창도 4개나 있었습니다. 와, 어린애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안 나왔나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신과 딸, 아들의 시신에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오, 이게 어떤 거요? 딸과 아들 팔, 다리, 손을 보면은 상처가 있는데, 특히 아들의 왼손을 보면은 칼을 움켜쥐는 나오는 손상,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저 조그만 손으로 칼을 잡았다는 거잖아. 막은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하니까 본능적으로 막는 거예요. 바로 방어창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아이들의 시신과 엄마의 시신은 달랐다고 하셨잖아요. 엄마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딸과 아들에게는 있었던 방어창이 없어요. 아내의 시신에서 칼에 14번 찔린 상처는 모두 가슴팍 중앙에 집중돼 있었는데, 정말 특이했던 것은 칼에 들어간 깊이가 거의 비슷했고, 찔린 상처의 모상이 거의 한 방으로 쫙 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죠? 여기 보세요. 아이들 쪽은 상처가 서로 흩어져서 여러 방향으로 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쪽은 상처가 여러 개 있지만 한 군데 모여 있고 방향이 똑같아요. 보통 다른 누군가의 칼에 찔린다면은 이렇게 여러 개 상처가 한 방향으로 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은 그 방어를 피해서 다시 다른 공격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은 엄마의 몸에 상처가 다 한 방향으로 나 있다는 건 저항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다? 이상하긴 하네요, 진짜. 아플 텐데 몸부림치게 되잖아요. 정말 고심 끝에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고의적으로 자해한 것 같은데요. 14번이나 자신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손가락 끝에도 못 찌를 것 같아요, 14번. 집, 방, 거실, 바닥 등에 남아있는 피 묻은 족적들을 검사했는데요. 이것 모두 역시 아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정말 아내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사망한 아들의 손에 머리카락이 2가닥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석한 결과 역시 아내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최후를 말해주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 마지막 순간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너무 끔찍한데요. 너무 착잡하고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서울 송파동 세모자 피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오늘 부인이 두 자녀를 숨지게 한 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과 부검 결과 그리고 각종 수사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날 새벽 2시경에 술을 마시고 돌아온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했고요. 남편이 잠든 뒤에 아내가 딸과 아들을 차례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실에서 칼로 고의적인 자해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안방으로 가서 남편 근처에 칼을 놓고 다시 거실로 나가서 사망한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듣고도 납득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완벽한 현모양처였다고 하고요. 약사로 일하면서도 가정도 잘 돌봤고 특히 이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딸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수재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더욱더 이해가 안 가요. 완벽하게 그림 같은 가정을 꾸린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부검했던 이정빈 교수님도 아내 범행 동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사건만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가족들의 혈액형인가 봐요. 이 혈액형을 잘 보시면 남편 김 씨가 O형이죠. 사망한 아내도 O형입니다. 딸 O형, 아들이 혈액형이 A형이에요. 부모가 다 O형인데 A형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 유전 ABO. 법칙을 보시면요. 네. O형 부모 사이에서 A형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실질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B형도 태어날 수도 없고요. AB형도 태어날 수 없고 오직 O형 사이의 부모 사이에서는 O형 자녀만 태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는 설마 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게 아닐까요? 부부 갈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을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하소연이요? 2년 전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혈액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 나 혈액형이 A형이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경찰한테 아니 나도 O형, 아내도 O형인데 어떻게 A형이 나올 수 있냐.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다. 아내에게 내가 외도를 했냐고 물으니까 절대 아니라고는 한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문제로 다툼을 좀 했다.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친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저도. 게다가 혈액형이라는 거는 어떤 심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물증이잖아요. 과학인데. 네. 근데 이럴 때는 싸우고 의심만 하지 말고 친자 검사 해보면 되잖아요. 당시만 해도 친자 검사는 꿈도 못 꿀 시대예요.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DNA 검사는
1980년대 후반에 막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일반인한테 대중화된 거는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이나 가야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출생의 비밀이 단골 소재로 나오게 되면서 아, 친자확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 알게 된 건데 이때는 잘 알기 좀 어려웠던 때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이 이제 점점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 건너편에 이제 다방이 하나 있는데 그 다방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는 거야. 생각보다 부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네요. 아내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안타깝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시 남편, 아내, 아들, 딸의 혈액형을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 아내의 혈액형이 O형, 딸의 혈액형이 O형, 아들의 혈액형이 A형, 그리고 남편 혈액형이 A형입니다. 참. 남편이 평생 자기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진짜. 경찰 조사 결과 부인과 딸의 혈액형이 O형인데 비해 아들의 혈액형은 A형으로 나타나 남편 김모 씨는 A형인 자신의 혈액형을 오래전부터 O형으로 잘못 안 뒤 O형 부부 사이에서는 A형의 자식이 나올 수 없다면서 부부싸움을 자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혈액형 검사를 2번 받았다고 하는데요. 국민학교 시절인 1960년대에 한 번 받았고요. 두 번째는 1980년대에 군대에 가면서요. 이게 혈액형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모두 2번 모두 O형이었던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평생 O형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자신의 혈액형 검사 결과가 틀렸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아내의 범행 원인이 이 혈액형 오판 때문이었다면 아내도 억울하고 남편도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혈액형 오인에 대한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데요. 사실 요즘도 가끔은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A형, B형인데 어떻게 알아? 갑자기 머리 혼란이야? 혈액형이 안 맞으세요?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오형이다. 옷고는 있는데 얼굴이 시뻘게. 너무 당황하셨어요, 진짜로. 어떻게 O형이 나와요? 단지 혈액형 때문인데 공기가 조금 심각해지는데요. 그렇죠. 검사만 하면 안 될까? 예지는 안 해. 나는 하늘을 우러서 난 재진 것이 없다가 아, 재질 수가... 재질 수가 없지. 내가 재질 수가 없지.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결백부터 주장합니다. 공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피 한 방울이 일파만파의 사태로 번지기도 한다는데요. A형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오. 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얼마나 좋을까 저 순간. 아빠의 얼굴이 그만 새빨개졌네요. 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진짜 순간 딱 멘붕 올 것 같아요. 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유, 천만다행이다, 저 가족은. 이 사건의 부부도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한 번만 제대로 받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비극은 안 일어났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김 씨 아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네. 남편한테 혈액형 검사를 다시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2번이나 받았어. 나는 확실해, 정확하니까 아내하고 아들만 다시 해라 이러면서 자기 검사를 거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혈액형을 의심하는 아내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아니,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혈액형을 의심할 수가 있지? 이건 아내의 외도가 분명해. 참. 같은 시기죠. 아내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외도를 한 여성으로 매도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도덕한 여성으로 비난받을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아내가 자신의 억울한 흠결을 비난받는 것에 특히 취약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비난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흠결을 보이지 않으려 애쓴 사람으로 보여졌거든요. 삶의 흠결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죠? 서울 강남권에 사는 중산층이고 아내 본인은 유명 사립대 출신의 약사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메이퀸이 될 정도로 외모나 능력도 빼어났다고 하죠. 결혼을 해서는 주변에 남편을 잘 챙기는 현모양처로 알려졌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딸은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완벽한 삶을 꾸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는 다른 남자와 아들을 낳아 자신에게 숨기고 이제껏 키운 파렴치한 외도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면 가슴을 이렇게 팍팍 치잖아요. 부검 결과에 아내가 자신의 가슴을 14번이나 찌른 것도 자신의 억울함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상징처럼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에 굳이 칼을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이건 어떤 의도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정말 억울하고 나는 결백하다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편에게 화가 났고 남편에게 복수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남편을 살해했을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남편을 자신이 살해하면 자신은 외도녀라고 비난하는 남편의 낙인을 오히려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 아내가 남편 옆에 남겨놓은 칼은 내가 정말 결백하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인 거죠. 일선 형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네 탓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죄책감을 느껴라 하는 식으로 갖다 놨다고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내는 왜 아무 죄도 없는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죠? 이 순간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고민해 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냥 다 안고 가야겠어 라고 말이죠. 남편한테 가장 소중했던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아이들의 가슴이 다 찔려 있잖아요. 어떡해. 그러니까 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이들의 가슴 역시도 동일하게 본인이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이후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남편 김 씨는 아내의 범행 동기가 혈액형 O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불법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김 씨가 그거 사실 아니다 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었고요. 그럼 남편은 아내의 범행 동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주식을 좀 했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큰 스트레스가 항상 아내한테 있었고 딸이 경시대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본인과 관련된 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네요. 나는 의처증 없다. 그리고 아내를 감시하거나 미행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언론중재위에다가 언론사 제소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확인한 언론중재위에서는 남편의 주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가족의 비극에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진짜? 아내가 그런 일을 벌인 게 이 혈액형 O판 때문이다. 그런 갈등 때문이다.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남편 본인 때문에 온 가족이 죽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한 가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오해가 자신은 물론 아이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바로 부모, 그리고 아이들은 독립된 또 하나의 인격 주체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혈액 검사가 아니라 아내를 더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참된 사랑의 필수 조건은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스모킹 건 여기까지입니다.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고 있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떠보니 누군가 흉기로 찔렸다는 겁니다. 소름 끼쳐 어떡해. 공포 영화예요. 오피스텔 전과자가 3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래층이 307호. 2층에 사는 511호, 516곳. 모든 등장인물들이 저는 지금 다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그때 오피스텔 주민 중에 한 분이 목격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둥그스름한 얼굴형 그리고 2대8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본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수상하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스모킹 걸릴 수 있겠네.